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탁 전화를 받았다던 당직 사병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추 장관 아들 측은 부대 재배치 청탁 압력을 주장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저녁에 새롭게 나온 그 문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여부를 직접 문의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스스로 직접 문의를 했다라는 것은 부인해온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은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원래 문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아마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문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정확히 이 문건의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직접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의 보도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문의한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마 그 전에 그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청탁을 하고 뭔가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휴가 관련된 과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때 민원실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확인 더 해봐야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문건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아들 문제에 직접 개입했을 것이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혹을 확인해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그 아들이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 동급 상급자들의 모든 정원을 다 부인했고요. 국회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일 없다. 심지어는 소설 쓰시네 질문다운 질문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부인해 왔잖아요. 그리고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던 사실을 들어서 허위 사실을 옮겨 다니는 N자 정보원이다 이런 식의 공격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다 거짓 해명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밝혀져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문건도 그런 과정에 있는 일환에서 제시된 문건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국방부든지 언론이든지 정치권 차원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 문건이 공개된 건 얘기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의 얘기가 거짓 아니냐 이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아마 저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제 신원식 그전에 전 장군이었죠.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탄핵 반대에 굉장히 앞섰었어요. 보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조국장 이거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앞섰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폭로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는 아마 이 당시에 지금 대령이라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그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당시가 어떤 때냐 보면 바로 정권이 바뀐 직후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마 이 서 병장이 군 생활이 힘들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참모장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들이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문건에 저는 진위 실제로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치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근데 또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이 얘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쩌냐면 이제 한쪽 무릎 아파서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서 한쪽 수술한 거예요. 근데 원래 30일 갈 수 있는데 열흘 정도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 안 나왔어요. 휴가를 연장해야 되는 1차 연기할 때쯤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 문건에도 보면 본인이 직접 물어보지 왜 부모한테 시켰냐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미안해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당신 네가 직접 해라. 그 얘기는 나 지금 아파서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좀 뭐 알아봐 주세요 이러면 저는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보도처럼 국방부 민원실에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고위직한테 써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연기시켰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뭐 예.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원실을 직접 이용을 했다라는 건 어쩌면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에 서 씨는 집권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 당시 대표의 아들이라는 게 바닥에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엄마 찬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부대의 뭐 상급자들, 지휘관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가령 전화를 받은 분이 지원단 반장 이모 상사라고 하던데 이모 상사가 집권여당의 대표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일반 부모의 민원 전화하고 같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4월 7일 날 수술한 내용 진단서를 내고 4월 12일 날 양주 국군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1차 휴가를 나갔는데 지금 규정에는 국방부 규정에는 청원 휴가를 나갔을 때 10일간 지나고 나면 무조건 들어와서 진단을 받고 자료를 내고 국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20일 한도 내에 다시 청원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다 안 거쳤잖아요. 다 안 거치고 자료도 없고 부대 복귀도 안 했고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안 했고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을 때 집에 있다 알았다 그래놓고 다른 장교가 가서 그것을 휴가 처리해라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그다음 보좌관이 전화한 날도 그날하고 6월 14일로 같은 날이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의도를 순순하게 부모가 걱정이 돼서 문의 차원에서 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느냐도 굉장히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양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 중인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민간에서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군에 와서 해야 될지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요양심의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이 민간 병원에 치료 받았지만 이분이 다시 군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처럼 이게 1차, 2차 연간을 자꾸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병가는 30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장하는데 문제 여부인데 근데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의 엄마 아빠다 그러면 다 본인 자식이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부모들이라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뭐 다쳐가지고 어쨌든 수술 받은 상황이다. 저는 당연히 부모가 물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인은 하면 안 되느냐. 지금 말씀처럼 군대도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고위직들이 오면 부대에서 다 파악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다라고. 그 부대도 당연히 알려지죠. 고의적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럼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직 있는 부모들은 그럼 아들이 아프고 병가를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봐요. 아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못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요양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육군의 훈령에 의하면요. 제가 보니까 1463호던데 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도 10일이 되면 귀대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귀대한 다음에 민간 병원에 요양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예. 국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청원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근데 문제는 민간병원의 요양이라는 건요. 민간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정도 입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술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다가 이분이 군병원에 갈 건지 민간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할 건지 그렇게 고민하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석의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의혹들이 있었는데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사실 먼저 이 연장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따를 것이냐가 초반에 굉장히 좀 쟁점이었습니다. 미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냐,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내놓은 바로는 원칙적으로는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두 규정 다 적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처음에 예. 뭐 5년 보관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처럼 복귀했다가 보고해야 되고 가야 된다. 뭐
그게 사실 다 육군 규정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카츄샤는 물론 육군 소속이긴 합니다만 미군 부대 가서 일하죠. 지휘권은 미군 부대장한테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휴가라든지 이거는 한국군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육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카츄사 규정, 저는 이제 카츄사 규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냐하면 카츄사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규정이에요. 그럼 카츄사 규정이 있는데 왜 이 얘기 안 하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우선 적용된다. 물론 거기에 규정이 없거나 저기 규정에도 보면 이런 거는 한국군 규정에 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건 한국군 규정에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거를 이제 어떤 언론이나 특히 야당 측에서는 이 한국군 규정, 그러니까 미군 규정만 적용된다. 근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방부의 해명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하태경 의원한테 해명한 거 보면 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 카츄사에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저 규정에 보면 처음에 이런 얘기가 딱 나와요. 이 규정은 이 카츄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미 육군이나 한국 육군 파견, 그러니까 카츄사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그리고 휴가는 물론 종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거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규정이 적용돼서 가는 거를 마치 이 규정은 배제되고, 그러니까 카츄사 규정은 배제되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츄샤 규정으로 일단 적용을 우선하고 했을 때도 그렇죠. 그게 거기 문제가 안 되지 된다 않는 그러면 거죠. 예를 들어서 없거나 거기에서만 한국군 규정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규정이 없는 규정들 그런 건 당연히 육군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석한 것 자체가 저는 해석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기 법률 대리인이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이 두 가지 규정 중에를 다 옳다고 하면 그럼 가추사 병사들은 자기가 유리한 규정을 쓰면 되는 겁니까? 그건 군대가 아니죠. 두 개의 기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하태경 의원과 관련된 것은 군 인사기본법 시행령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법률 대리인 중에 어떤 법률 그 시행령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논란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 해명이 있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주한미군 가추사는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미8군 훈련이라든가 미8군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휴가라든가 인사 규정은 그 국방부 육군본부 직할의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규정에도 휴가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 육군참모총장 소관이고 지원단에서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된 이유는요. 제일 처음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 다 적법하다고 그랬습니다. 국내 규정에 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병과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미 육군 규정은 보관 연도가 1년이고 한국군은 5년이니까 미 육군 규정을 끌어다가 병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든 근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그동안 어찌 보면 야당이나 여기서는 자꾸 이 육군 규정만 얘기한 거예요. 맞거든요. 육군 규정 위반된다. 뭐 5년 그다음에 복귀해야 된다. 뭐 근데 그 규정이 현재는 이제 제가 보기엔 없는 규정. 예전에 군인 복무 규율에 따른 이제 육군 뭐 규정 12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군인 지휘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은 카츄사는 지휘가 말씀처럼 소속은 우리나라 군인이지만 근무는 미군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을 자세히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모호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제가 이제 복장 얘기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사관하고 사병들은 미군복을 입어요. 소속은 한국이지만. 근데 장교들은 한국복을 입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사관은 미군 소속으로 돼 있어요. 장교들은 한국군 파견소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카츄사에 대한 상위법은 없어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군 규정, 한국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약간 그동안 이 규정 문제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그 규정 절차가 만들어진 차원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얘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가에 대한 거는 한국 그 지원단 하는 분들이 맞아요. 근데 저도 이 내부 얘기 들어보면
그거를 일일이 뭐 인사사령부라든지 참모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정에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직접 연락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파견됐으니까 우리 관할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투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되 어쨌든 뭐 인사적인 건 보고하라 돼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예. 배치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투사 규정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처럼 제가 두 개 다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에 상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카투사 이 미군 규정이 우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의료 기록 관련된 것, 물론 지금 이 1년이냐 5년이냐 뭐 이 부분과 다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의료 기록이 사라진 부분에 있어서 서씨 측에서 이야기라는 걸로는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고 추후에 이메일로 제출을 했다. 하지만 군에는 이게 없는데 그러면 이게 없는 건 군 차원에서의 관리 소홀 아니냐. 그 차원의 문제이지 서씨 측에서의 뭐 미흡함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이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그 군대 미복귀와 관련된 국무이탈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동부지검에서 8개월 끊는 바람에 그다음에 기록이 누락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골간 조직인 검찰이나 군에 대한 기강이나 문제까지로 번진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언론의 그 기사에 의하면 2010년부터 11년간 병가를 간 사람이 4천여 명인데 그 중에서 유독 서 씨가 병가를 간 17년 기록만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메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메일 기록은 6개월 돼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서시적이든 받았던 군 당국자든 그걸 공개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무슨 곡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조국 사태 때의 대자뷰입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서류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장학금 관련 서류가 싹 없어졌잖아요. 왜 한국에 특권이 있는 유력자들의 자제와 관련된 사안에서만 서류가 다 없어지는지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조국 장관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류,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하는 거는 군대에서 충분히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뭐 중대장 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서류 이메일 저희들이 공개는 안 했지만 이제 검찰에는 이제 검찰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뭐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월 20일 날 저희들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공개했어요. 뭐 그 진단서를 그럼 뭐하러 끊었겠습니까? 당연히 군대 나와서 휴가 연장하는 사람이라면 군대 보고하려고 끊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보험금 타려고 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민간병원에서 얘기하는 진단서를 날짜를 뭐 소급하거나 우리가 가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 진단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발급받은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검찰에서 이제 관련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당시에 근무했던 대위 2명의 당직 사병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6개월 전에도 조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과정에서 전화가 왔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이 누락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구체적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이제 진술을 하면 나중에 확인을 하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빠진 게 있냐. 나중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써라 이래요. 그때는 뭐 이 말 쓰세요 말라고 안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 얘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저도 뭐 의뢰인들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 그럼 또 A4지도 줍니다. 뒤에다가 더 쓰라고. 근데 뭐 쓰면 되거든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리고 요즘은 또 진술을 하면은 녹화를 합니다. 대부분 원하면 녹화하실래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압박을 받거나 뭐 네 이거 해야 됐다 그러면 녹화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술하는 사람이 원하면 녹화를 해줍니다. 뭐 저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해서 이분들 예를 들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뭐 진술에 누락했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진술을 하면 되죠. 그럼 앞으로 검찰이 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지금 보십니까? 아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도 뭐 객관적인 사실 못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양주병원, 북군 양주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서울병원 같은데 뭐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아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객관적인 물증은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그 당시에 전화했던 사람이나 당직 섰던 사람이나 부대에 있던 사람들을 소환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아마 뭐 서일병, 우리 서병장이라 그러는데 그분을 뭐
소환해서 조사하고 나면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어서 저는 아마 조만간 끝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나오는 속도를 보면 결국은 이 물증 확보 순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변 참고인들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사에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누락한 걸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언론에 나온 그분들의 그 언급 문장을 자세히 보면 누락되었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과정을 거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분위기상 그것을 끼워달라, 다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데 8개월을 끌어왔잖아요. 8개월을 끌어왔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수사팀을 보강해서 꾸리면서 예전에 불러들였던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영상 촬영을 조사 과정을 다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지금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상급 부대 대위가 장교가 와서 휴가 처리를 하라고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청탁과 개입 부분을 밝히면 되고요. 통화 기록이나 그런 걸 보면 찾아보면 객관적인 물증들은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육군이 훈령이라든가 규정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외압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밝히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어제 보도된 국방부 민원 관련 서류 민원을 받았던 이모 상사가 어디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검찰에 소환됐다고 해요. 참고인심으로는. 그럼 검찰은 지금까지 그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왜 지금까지 끌었냐는 거죠. 6월로부터 계산해도 3개월이 지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 기록이 없는 것이 마치 뭐 은폐하냐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요즘 뭐 카투사 안에 있는 분들이 제보를 많이 받고 통화를 하는데 보면 카투사 서류 정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제 와서 보니까 없는 게 굉장히 많다. 심지어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청원휴가를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뭐 사망 진단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도 많더라. 그러니까 그 기록 관리가 그만큼 뭐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또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수사팀을 예를 들어 딴 데 인사 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수사 이제 무마시키려고 보내는 거다. 수사 방해다. 이러다가 다시 불러들이니까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서 무마시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사실은 검사들은 한 군데 계속 있지 않아요. 1년, 2년마다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경력도 쌓는데 그래서 이제 정기 인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다시 불러들인다는 얘기는 이 수사 아는 사람을 하기 위한 거라면 이분들이 그럼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니 보낼 때는 그러면 뭐 수사 방해라 그러고 다시 이렇게 오니까 무마시키려다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든지 특별수사본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체제 하에서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뭘 내놓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제3의 기관 파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은 뭐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고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자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관련 녹취도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당사자와 이 보도한 언론사를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어떤 입장인 겁니까? 기본적으로요. 그 녹취를 보면은 물렸던 두 분의 관계가 중요하죠. 신원식 의원은 군 출신이고 역사 37기인가 그렇고 이 녹취의 대상자인 분은 42기인가 그래요. 그리고 사단장 할 때 참모장도 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동안. 그래서 굉장히 뭐 내부의 제보자인 것처럼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럼 어느 정도 서로의 소통이 되는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녹취의 당사자였던 게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는데 그 그렇죠. 지원단장이 신원식 의원과의 측근이었다. 그렇죠. 참모장, 사단장하고 참모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뭐 군 생활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막 뭐 여기 보내달라 막 청탁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청탁하면 안 된다고 내가 40분 동안 그 아버지랑 뭐 할머니한테 교육했다 이랬거든요. 그거를 공개하면서 또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분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청탁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40분 동안 교육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날 이제 후반기 교육분하고 자대 배치 받는 날 강당에 다 모아놓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청탁 얘기만 하진 않았겠죠. 부대 배치하고 군 생활하고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아들들 잘 보살피다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제 뭐 청탁 들어와서 교육시킨 것처럼 거기에 뭐 90살 된 노모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청탁에 대한 녹취라고 그렇게 제목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는 보면 내가 교육했다 이거밖에 공개 안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청탁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 교육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도 그렇고 그 어떤 이 보도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것도 보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안은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 부대 배치 당일날 많은 분들이 있었고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뭐 청탁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용산 자대 배치와 관련된 의혹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가 문제만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보좌관, 그다음 국회 국방부 연락단, 국방부 장관실 뭐 이렇게 온 데를 다 동원해서 들어갔잖아요. 자대 배치 이후에도 재배치 청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신원식 그 의원이 사단장 시절에 참모장을 뭐 잠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원식 의원은 35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삼성 장군으로 퇴역을 하셨는데 35년 동안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규정과 법리에 따라서 했느냐 이 문제고요. 이 지금 주장하신 내용은 그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대령이라고 하는 분도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신에 따른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신원식 의원이 사실은 박지만하고 동기예요. 37기.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한때. 그러다가 이제 진급이 안 됐죠. 그러면서 이 뭐 굉장히 뭐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나가서 세게 발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 뭐 그 대령이라는 분이 단순히 뭐 사단장 참모장뿐만 아니라 합참에도 같이 근무했고 계속 그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4, 5개월 정도 같이 근무한 게 다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아니, 합참에도 말씀이시군요.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천도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다 이제 군대 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을 마치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내부 제보자처럼 이렇게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공개한다는 게 당연히 의도성이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알았으면 아니 저건 가까운 사이니까 직접 데리고 와서 얘기하세요 이러지. 그 숨겨진 제보자처럼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저분은 내부 제보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 녹취록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청탁 들어왔으니까 뭐 교육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아 그게 아니라 뭐 별도로 만난 게 아니라 다 모아놓고 교육했다. 조금씩 말을 바꾸는 거죠. 근데 신원식 이 의원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보면은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본인의 어쨌든 진급도 잘 안 되고 자기가 밀어주는 사람들 안 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이나 이 측에 반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 실제로 보면은 보면요 문재인 탄핵 뭐 조국 이거 보면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할 정도예요. 얼마나 반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게 저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반론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군대가요 포상과 휴가 체계고 계급 체계입니다. 병사의 병가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35년 복무한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들고 나오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제보자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면 직접 데리고 나오지 왜 전화기를 썼느냐. 그건 그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또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녹음부터도 동의를 받았을 거고 공개를 하는 과정에도 동의를 받았을 거고 일단 공개되고 난 뒤에 다시 언론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문제와 섞어서 뭐 제보가 의심된다, 내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제보자가 누구냐보다 제보 내용이 더 들여다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면 본인이 전화해야 돼요. 보좌관 시켜가지고 전화해봐라. 보좌관이 그 사람 누군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전화해서 하면 되지. 요하러 보좌관 시켜요? 그거조차도 보면 뭔가 그쪽에서 먼저 제보가 와서 녹음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30초씩 좀 시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아들의 상황이요. 일단 군대 가기 1년 몇 개월 전에 이미 한쪽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수술을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진료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이제 갔는데 아파서 군대 갔는데 휴가를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됐어. 그럼 당연히 어쨌든 다 치료하길 바라죠. 물론 군대 병원도 훌륭하지만 군대 예. 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치료가 끝나길 가길 바라는 게 저는 뭐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런 절차상에서 예를 들어서 아픈데 뭐 군대를 안 갔거나 근데 안 아픈데 뭐 예를 들어 병가를 갔거나 이랬으면 제가 보기엔 문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 언제 전화를 했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병가가 다시 연장된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그다음에 뭐 그 평창 올림픽 요원으로 선발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배치가 실제로 뭐 용산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물어보긴 했는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집권 여당 당대표인 오선한 사람의 자제였는데 안 된 건 오히려 그만큼 어찌 보면 공정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문제 삼는 거는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씨 본인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쪽 다리 무릎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원 들어가서 다시 병가를 받아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개인의 차원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복귀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이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7분 늦어갖고 실형을 받은 군 재판소에서 실형을 받은 병사도 있고요. 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압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에 누워서 그것도 복귀하겠다, 가겠다 말겠다. 그다음에 뭐 서류를 냈다 안 냈다, 이메일로 냈다 이런 것 자체가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의 엄청난 감정적 반발을 살 수 있고요. 예. 지금도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군대 갈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골간 조직인 군과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